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라운드힐 운용사에서 W 시리즈 펀드 오브 펀즈 WPA가 25년 9월 4일에 출시되었습니다. 고배당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신생 ETF WPA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힐의 W 시리즈 ETF는 커브드 콜 ETF가 아닙니다. 1.2배 레버리지 ETF이면서 레버리지 성과를 분배금 형태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한다면 주가와 분배금이 모두 감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배당 커버드콜 ETF는 한번 크게 물리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아무리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주가 상승하더라도 이 커버드콜 구조상 평단가 수준까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라운드 WCG ETF는 본주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장이 나온다면 주가 회복과 주가 차익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입니다. 본주에 직접 투자한다면 설령 신고가 근처에 매수했더라도 이후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주가 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죠. 하지만 일드메스 NBD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신고가 부근에서 진입해 저점 매수를 한다 해도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라운드힐 W 시리즈 ETF는 본주가 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온다면 NBD보다 주가 회복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WPA 홀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ETF는 다양한 종목을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M7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 안정적인 흐름을 가진 종목들도 고르게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목을 섞어두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특정 섹터가 부진하더라도 다른 섹터가 보완해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동일 가중으로 재편합니다. 매달 다시 똑같은 비중으로 맞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 쏠림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달 어떤 섹터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성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WPA 분배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 첫 분배금이 발표되었는데요. 분배하기 전일 종가 기준 약 1%입니다. 이는 YMS와 비슷한 수준의 분배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WPA는 커버드콜 ETF가 아니죠. 그래서 레버리지 성과를 나눠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배율의 편차가 YMS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W 시리즈 ETF 데이터를 보면 변동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평균 분배율은 높게 나오지만 최소 분배율과 최대 분배율 간의 차이도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성과에 따라서 평균보다 절반 정도 주는 경우가 있고 평균보다 2배 정도 주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9월 가중치를 환산해보면 예상 평균 분배율은 약 1.19%, 만약에 동일 가중치로 계산을 했을 때 약 1.17% 수준입니다. WPA는 여러 종목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분배금 편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생각은 매주 0.8에서 1.2% 정도의 분배율을 지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WPA 분배락일은 화요일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까지만 매수하신다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서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울티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한 주에 총 2번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 ETF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아서 한 번에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WPA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4가지 예시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관세 이슈로 급락이 있었지만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는 자산입니다. 이처럼 하락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이 강한 자산은 라운드 힐 구조와 잘 맞아 주가 방어와 분배금을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는 역시 회복을 못해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애플입니다. 관세 이후 주가 회복이 더디고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라운드 힐은 레버리지 성과를 크게 가져오지 못해 오히려 일드메스보다 성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은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인베이스입니다. 급등과 급락이 잦은 정형적인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역시 레버리지 자산인 만큼 상승에는 잘 따라가지만 급락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번째, 테슬라입니다. 일드메스 테슬리와 TSLW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일드메스 테슬라의 운용 방식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횡보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상품들이 주가가 크게 녹지 않고 잘 버틴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WPay는 여러 종목을 담은 ETF인 만큼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반등하는 구간이 있으면 좋은 성과가 유지할 수 있고 꾸준히 상승한다면 주가 상승과 매주 안정적인 분배금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WPay 상장 이후 주가 흐름입니다. 1시간봉 차트를 보면 M7과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웃도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하는 구간에는 더 큰 낙폭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교 대상 ETF입니다. YMAX, YMAC 그리고 울티와 비교했을 때 WPay는 일드메스 ETF보다 주가 상승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YMAC 역시 M7 기반이라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레버리지 상승세를 따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울티와 WPay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이 두 ETF의 쓰임새가 다르다고 봅니다. 먼저 울티,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펀드 매니저 성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분배율은 주가 대비 일정하게 지급되는 편이라 원금 매수와 투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분배금을 꾸준히 받아가면서 원하는 자산을 쌓아가기 좋은 ETF고 장기간 분배금을 수령하다가 마지막에 양도세 절세 효과로 노릴 수 있는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WPay는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ETF입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간을 녹여 분배금을 받고 특히 시장이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저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고 하락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주가 차익을 같이 얻을 수 있는 ETF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울티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절세 전략, WPay는 주가 차익과 그리고 분배금을 받으면서 누적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과 전략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울티와 WPay 5대5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생각보다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승장에서는 울티가 자산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대신 WPay가 상승을 끌고 가면서 상승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울티가 안정적인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해 주어서 내가 원하는 자산을 모아가는 원동력을 유지할 수 있고 WPay는 내가 보유한 현금이 있다면 저점 매수를 통해 자산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꽤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울티는 TR 총 수익률 기준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고 WPay는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잘 살펴서 차익 거래 전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ETF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Simple is best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런 ETF들을 활용하면서 나에 맞는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